자, 이제 계속해서 24번으로 갑니다. 자, 다음은 일반 주택입니다. 단독 주택으로서 이제 실제 취득 가격이 10억 원이면 개별 주택 가격이 9억 2천만 원이라고 한답니다. 원래 매매로 취득했고요. 자, 5년 내에 이 주택이 고급 주택, 쉽게 대형 풀장을 설치했답니다. 된 경우 과세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옳은 건데 결국은 이제 처음에 취득할 때는 일반 주택이었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5년 내 고급 주택이 된 건데 그럼 결국은 이제 일반 재산이 5년 내에 사치성 재산으로 바뀐 거예요. 그럼 처음에 취득한 건 일반 재산이었고 얘가 취득하고 나서 5년이에요. 5년인데 그 기간 5년 내에 여기 사치성 재산으로 중과 대상으로 바뀐 거죠. 바뀌게 되면 결국은 토지 건물 모두 중과예요. 토지와 건축물 모두에 대해서 중과세를 하죠. 하고 다음 빼기 이미 납부한 세액은 뺍니다. 이미 납부한 세액은 차감하고 나머지 그 차익에 대해서만 납부하면 돼요. 그럼 얘가 처음에 취득한 게 주택 금액이 얼마? 10억 원이었기 때문에 자, 주택이 유상 취득되면은 이제 6억 이하는 1%, 6억 초과 9억 이하 2%, 9억 초과는 3%예요. 그럼 지금은 10억이니까 처음에 3%만큼 냈겠죠? 근데 이게 나중에 사치성 재산이 되면 표준세율 더하기 8%예요. 그럼 기본이 3이었기 때문에 3 더하기 8하면 얼마? 합이 11%예요. 그럼 11%로 중과를 합니다. 중과해서 이미 3%로 납부한 세액을 빼는 거죠. 뺀 나머지 금액만 내면 이런 형태를 찾는 건데 그럼 답이 1번이죠. 주택과 토지 전체 가격에 대해서 11%로 중과가 되죠. 왜? 기준이 3이었고 사치성은 8이니까. 그 다음에 당초 납부한 3%만큼 차감하면 되겠죠. 정답은 1번이 되게 됩니다. 자, 25번으로 갑니다.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편세율 중 가장 낮은 건데요. 이거는 뭐 눈 감고 맞춰야 됩니다. 1번 매매로 취득한 대입니다. 1000분의 40이죠. 둘째, 상속받은 농지 1000분의 23입니다. 셋째, 증여받은 대인데 이 증여받은 경우는 이제 무얼 받았냐가 아니고 누가 받았냐. 그래서 일반인 간의 증여는 1000분의 35, 비정리사업자 1000분의 28인데 지금은 누군가가 없기 때문에 1000분의 28도 가능할 수 있고 1000분의 35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매매로 취득한 농지는 1000분의 30이 돼요. 5번, 신축을 한 건물 1000분의 28이 됩니다. 정답 2번이죠. 그래서 이 농지는 1000분의 23이 돼야 합니다. 제일 낮은 건 그렇게 되겠죠. 자, 26번 가볼게요. 다음에 취득에 대한 취득세율로서 가장 올바른 겁니다. 첫째, 개수. 둘째, 과점주주. 셋째, 레저시설. 넷째, 묘지 같은 건데 결국은 지금 이제 취득세 특례에 대한 건데 이 특례에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표준세율 빼기 2%인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냥 2%인 게 있죠. 좀 밑에 자, 빼기 2%는 이제 환매된 경우, 개인 간의 환매. 둘째, 상속된 경우. 셋째, 법인의 합병인 경우. 합병. 그 다음에 분할된 경우. 그다음 건축물의 이전인 경우. 그 다음에 이혼신 분할된 경우. 그 다음에 임목의 취득. 이런 건 다 빼기 2%죠. 그 다음에 그냥 2%인 게 있어요. 첫째, 개수. 단 절대 면적 증가가 있으면 안 돼요. 면적 증가는 없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변경. 그 다음에 과점주주. 그 다음에 임시건축물. 그 다음에 수입하는 경우. 묘지의 경우. 전부 다 2%죠. 지금 나온 게 다 이거네. 2%. 1000분의 20이네. 1000분의 20. 그래서 정답은 5번. 1000분의 20이 되겠죠. 자, 이제 27번으로 갑니다. 자, 취득가액의 범위는 취득세 과세 표준을 결정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다음, 취득가격의 범위를 설명한 중 가장 올바른 겁니다. 첫째, 자, 취득가격은 과세 대상 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서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 비용과 간접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게 됩니다. 그렇죠. 두 번째, 매매계약서에 약정 금액을 일시급 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 그 계약 금액으로 한다. 아니죠. 일시급 할인하면 이제 할인된 금액이죠. 할인된 이후의 금액이 돼야 돼요. 세 번째, 일체 비용에는 법인의 경우입니다. 법인의 경우입니다. 소개 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건설자금이자까지 많은데 부가가치세는 아니에요. 부가가치세는 개인이건 법인이건 절대 포함되지 않죠. 네 번째,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했다. 쉽게 개인이 취득한 거죠. 연체료는 제외하나 할부이자는 포함한다? 아니에요. 개인은 할부이자, 연체이자 전부 다 포함되지 않습니다. 5번, 자, 토지와 건축물 등을 일괄 취득함으로써 인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 가격이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는 일괄 취득한 가격을 매매사례가액의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토지, 건축물 및 기타 물건의 취득가격으로 한다. 아니에요. 이 안분인데 이게 이제 지방세, 뭐 취득세가 됐건 재산세가 됐건 지방세가 있고 국세가 있죠. 이때 지방세의 경우는 전부 다 시가 표준액의 비율로 안분해요. 시가 표준액의 요 비율로 안분합니다. 대신 국세는 기준 시가죠. 기준 시가의 비율로 안분해요. 그래서 지방세는 시가 표준액, 국세는 기준 시가로 각각 안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됐죠. 그래서 맞는 거니까 1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28번 갑니다.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납부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된 때는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를 부과해 징수합니다. 다음 중 가장 틀린 것은 첫째, 납세의무자가 법정 신고 기한까지 지방세 관계법에 따라서 산출된 세액을 부당하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는 무신고 납부세액의 100분의 40이죠. 부당하니까 100분의 40이 돼요. 두 번째, 취득세 과세 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신고 및 납부하지 않고 매각했대요. 속된 말로 미등기점에 대쳐 100분의 80을 가산하게 됩니다. 세 번째, 취득세 과세 물건 중 등기, 등록을 요하지 않는 과세 물건을 신고 납부를 하지 않고 매각했다면 자, 100분의 80에 중과세세 분다. 이건 아니죠. 물론 미등기 전매가 되면요. 이제 신고 납부하지 않고 매매했다 해서 미등기 전매가 되면 가산세가 80%가 붙어요. 하지만 80%를 붙이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경우,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또 의제 취득이에요. 즉 지목 변경이나 뭐 종류 변경 혹은 과점 주주 같은 이 두 가지의 경우는 중과산세가 없죠. 그래서 미등기 전매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하면요. 그 납부하지 아니하는 세액에 대해서 마무리하면 하루 마무리하면 0.03%가 붙게 됩니다. 5번, 납세의무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과 과소신고분 세액에서 부정과소분을 뺀 나머지 금액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합쳐서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겠죠. 자, 29번 갑니다. 다음은 등록본, 등록변호수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옳지 않은 건데 1번. 법인 등기 시 세배 중과 대상되는 법인은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다 돼요. 자, 일단 볼게요. 이 등록면허세도 중과가 돼요. 세배 중과가 있는데 세배 중과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세배 중과합니다. 언제냐면 대도시에서 and 법인이 등기하는 경우예요. 어디서? 대도시에서 법인이 등기하면 세배 중과한대요. 그럼 이때 대도시는 어딘지 알죠? 서울, 인천, 경기도인데 어떤 법인이냐? 항상 모든 법인이에요. 그게
영리법인이건 그게 비영리건 관계없이 모든 법인이 다 중과가 됩니다. 두 번째, 그럼 그게 본점이건 또 주사무소건 또 지점이건 분사무소건 관계없어요. 그래서 모든 법인이 다 중과합니다. 세 번째, 법인이 설립하는 등기건 법인이 전입하는 것이건 다 중과가 돼요. 또 설립이나 전입 후 5년 내에 자본금이 증가했다. 이 경우도 중과세야 합니다. 대신 꼭 기억할 게 비도시형 업종이어야 돼요. 비도시형 업종에 한해서 중과합니다. 비도시형 업종에 한해 중과해요. 다만 중과세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첫째는 5년이 지났다. 5년이 경과되었다. 둘째, 산업단지였다. 셋째, 도시형 업종이다. 이러면 중과하지 않죠. 이때 절대 중과세하지 않게 됩니다. 그럼 1번 법인 등기 시 세배 중과 대상 법인 영리 비영리 다 됩니다. 두 번째, 대도시에서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른 법인 등기는 세배 중과가 되겠죠. 세 번째, 대도시에서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른 등기도 세배 중과하고 세 번째, 그게 아니죠. 세 번째,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 내로 전입했어요. 또 전입 5년 내에 자본금이 증가됐다. 역시 이것도 세배 중과죠. 네 번째, 대도시에서 법인의 설립이나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등기도 역시 세배 중과합니다. 5번, 대도시 내 법인 설립 후 휴면 법인을 인수한 후 5년 내 자본금이나 출자액이 증가된 경우 중과세 제외한다. 이게 중과하죠. 그래서 휴면 법인 인수한 경우도 중과고 그날로부터 자본금이 증가된 것도 똑같이 다 중과세 하도록 돼 있어요. 5번이 답이겠죠. 그죠? 5번. 자, 이제 30번으로 갑니다. 자, 지방세법상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의 원칙적인 비교 내용이다. 틀린 거죠. 1번. 자, 성립 시기는 취득세는 취득할 때 성립합니다. 단 등록부는 이제 등기 등록할 때 성립하죠. 두 번째 확정인데 취득세는 신고 납부를 통해서 확정되고 등록분도 신고 납부를 통해서 확정됩니다. 세 번째, 조세 분류인데 취득세, 종가세, 등록은 종가세, 종량세가 다 있죠. 자, 네 번째, 납부시 부가세인데 취득세는 납부할 때 부가세가 두 개가 붙죠. 농어촌 특별세가 붙고 지방 교육세가 붙죠. 근데 등록부는 이제 납부세액일 때 지방 교육세가 붙어요. 4번 답이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지방교육세하고 농어촌 특별세가 붙고 등록부는 지방교육세가 붙어요. 일단 면세점인데 취득세는 면세점 제도가 있어요. 네, 등록부는요 면세점이 없죠. 대신 뭐가 있어요? 최저세액제가 있죠. 최저세액제 제도 같은 게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래야 정답은 4번이겠죠. 4번. 자, 31번으로 갑니다. 자,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 대상에 속하는 것이다. 옳게 묶인 걸 찾아봐라 이건데 일단 찾아볼게요. 일단 기업번 항공기 맞죠? 니은번 선박 맞아요. 디귿번 고급주택 맞습니다. 닐번 고급 낙장도 맞아요. 미은번 전답 과선도 맞습니다. 비읍번 기계 장비도 아니에요. 시읍번 콘도 회원권도 아닙니다. 이응번 임목도 아닙니다. 지읍번 어업권도 아닙니다. 치읍번 유원지의 5개 오락시설 맞습니다. 그럼 맞는 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치읓인데요. 6개인데 6개를 다 찾는 게 아니고 밑에 예시 보니까 그 중에 맞는 거, 그 중에 맞는 거 찾는 거예요. 그 중에 맞는 거. 그럼 그 중에 맞는 거 4개 묶인 거 찾는 거 4개 묶인 거. 그럼 4개 묶인 게 1번밖에 없죠. 그죠? 옳게 묶인 게. 그래서 기역, 디귿, 리을, 4개. 이렇게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31번 같은 패턴도 조심해야 돼요. 이게 다 찾는 게 아니고 개 중에 옳게 된 거 일부분을 찾는 겁니다. 일부분. 자, 이제 32번 넘어갑니다. 다음
재산세에 대한 설명에 다 맞지 않는 거죠. 1번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납기는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그렇죠? 두 번째,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기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셋째, 재산세 과세 기준은 매년 6월 1일로 합니다. 넷째, 자, 주택의 공시가격이 3억 원 초과 6억 이하 주택은 100분의 110이 되어 있는데, 자, 보죠. 이제 상한선 얘기인데, 이 세부담 상한선은 이제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 있죠? 이때 이게 토지와 건축물의 경우는 무조건 전년도 금액의 100분의 150이 한도가 돼요. 다만 얘가 주택이었다면 주택은 이 주택의 공시가격, 주택의 공시가격별로 달라요. 첫째가 그 금액이 3억 원 이하다고 하면 전년도 금액의 100분의 105. 둘째, 3억 원 초과 6억 이하면 전년도 금액의 100분의 110이 돼요. 셋째, 그 금액이 6억 원이 초과되었다면 100분의 130이 그 한도가 됩니다. 그래서 주택은 이렇게 공시금액별로 구분되어지게 되죠. 5번 답인가 봐요.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기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7월 16일부터 30일까지고 토지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단, 그 산출세액이 10만 원 이하의 경우는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다. 틀렸죠. 주택은요. 무조건 반반네, 반반. 그래서 토지분, 건물분이 아니고 주택에 대한 세금은 반씩. 그래서 2분의 1씩. 그래서 2분의 1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나머지 반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반반씩 내게 됩니다. 정답은 5번이겠죠. 자, 이제 33번 갑니다. 다음은 토지분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토지다. 옳은 것은 뭐냐 되어 있는데 1번 이게 답이네요. 골프장 고급보다 이게 분리과세예요. 그죠? 1번 답. 2번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개인 또는 법인의 목장용지인데요. 자,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재산세는 이렇게 면적이 초과되었다. 이런 단어가 나오면 다 종합합산과세입니다. 그래서 목장이 됐건 공장이 됐건 뭐 건축물 토지가 됐건 무조건 초과되었다. 이게 나오면 전부 다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가 됩니다. 세 번째, 자, 시지역의 주거지역의 소재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서 면적이 내다. 이거 별도 없어요. 물론 공장용 땅이 면적이 되면 분리과세인데 단 이 공장이 제가 지진 것 같이 주거지역에 있다. 또 뭐 상업지역에 있다. 이런 상태가 되면 면적 이내가 되면 이때 분리과세 대상 토지가 됩니다. 별도 합산 대상 토지가 돼요. 그래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있으면서 면적 이내가 되면 별도 합산과세 대상 토지가 돼요. 네 번째,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 자, 면적 초과했어요. 종합 합산과세죠. 5번, 원형이 보존된 위험이다. 이건 별도 합산이죠. 별도 합산과세 대상이 됩니다. 정답이 1번이겠죠. 자, 34번인데 요거 좀 오타가 났어요. 다음에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로 옳은 건데 그 잘못된 게 한자인데요. 자, 매도자가 법인 돼 있어요. 그죠? 그게 갑이야, 갑. 근데 그 한자 그게 아닌데, 그죠? 이게 편집부에 잘못 편집했나 봐요. 갑. 그다음 옆에 매수자 개인입니다. 개인을입니다. 개인을. 그래서 매도자가 갑이고요. 매도자가 갑이고 매수자 을입니다. 저희 편집부 직원분께서 한자 공부를 안 하셨나 봐요. 자, 어쨌든 간에 자, 이제 그럼 결국 개인과 법인이 매매가 된 거니까 결론 언제가 매매 시점? 사실상 잔금을 준 날 이때가 매매 시점이 돼야죠. 그럼 그거하고 등기하고 뭐가 더 빠른가 봐야죠. 그럼 뭐가 더 빨라요? 잔금이 더 빨라요. 그럼 재산세는 어쨌든 6월 1일 현재 이날 현재 소유자에게 세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그 전날 지금 언제 5월 31일 날 잔금을 주고 소유권의 변동이 생겼어요. 누구한테 누구로? 갑에서 을로. 그럼 결국 6월 1일 날 누구 겁니까? 을 거죠, 을 거. 그럼 을 납세 의무자가 돼요. 을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그래서 재산세가 됐건 종합부동산세가 됐건 똑같아. 둘 다 똑같이 을 납세 의무자가 된다고 합니다. 정답은 4번인데요. 4번. 그죠? 자, 이제 35번으로 갑니다. 자,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 대상별 세율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잘못된 겁니다. 첫째, 자,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초과 누진세율로 되어 있어요. 물론 별도 합산 대상도 마찬가지고 주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택, 종합합산 대상 토지,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전부 다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두 번째, 골프장 또 고급 확장용 건축물은 표준세율 더하기 8%로 과세한다. 이건 취득세죠. 재산세는요, 사치성 재산이면 무조건 4%예요. 사치성 재산이면 무조건 4%. 무조건 4%만큼 과세돼야 돼요. 4%만큼 과세입니다. 세 번째, 도시지역 밖의 영농에 사용 중인 전답 과선은 면적에 관계없이 1000분의 0.7, 즉 0.07%죠. 네 번째, 별장은 1000분의 40을 쓰게 됩니다. 다섯 번째, 특별시, 광역시, 시지역의 주거지역 내 소재는 공장용 건축물은 1000분의 5를 쓴대요. 자, 이 공장 건물에 조심할게요. 이 재산세에서 일반 건축물은 0.25%예요. 0.25%예요. 근데 얘가 건물인데 이게 시지역에 있는 앤드 공장 건축물, 얘는 일반 건물 0.25의 2배예요. 2배. 0.5%만큼 과세가 돼요. 근데 두 번째, 이 공장이 과미덕 지역 권역에 있는 공장 건물입니다. 과미덕 지역 권역에 있는 공장 건물이었다. 얘는 0.25에 5배 중과합니다. 그래서 1.25%예요. 단 기간이 있어. 최대 5년 동안, 최대 5년간 5배 중과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겠죠. 골프장과 별장은 1000분의 44%만큼 과세가 되게 됩니다. 자, 36번도 가볼게요. 다음은 자, 종합부동산세 부과와 징수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1번. 자,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주택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현황 신고해야죠. 그 밑에 주택은 주택인데 재산세는 과세하지만 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지 않는 주택이 몇 개가 있어요. 몇 개가. 그럼 그게 어떤 게 있냐? 자, 몇 개 있는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죠? 첫째, 임대사업용 주택. 그 다음에 종업원용 주택. 그 다음 미분양 주택. 그 다음에 가정 어린이집 주택, 향교용 주택, 연구원용 주택, 문화재 주택,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제외돼요. 전부 다 제외, 다 종부세 제외고, 그럼 이렇게 제외 주택은 다 신고해야 돼요. 9월 16일부터 이제 9월 30일까지 이 기간에 신고해요. 신고해줘야 돼요. 신고해줘야 된다. 자, 그래서 정답 맞고, 두 번째, 관할 세무서장은요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해서 당해년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부가징수예요. 그래서 원칙은 정부 부가과세입니다. 다만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서 신고 납부할 수 있죠. 세 번째, 정부 부가과세 제도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신고 납부 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그 과세 표준세액을 당해년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합니다. 그죠? 그래서 원칙은 고지서인데 납세자 선택에 대해서 신고할 수 있대요. 네 번째, 종합부동산세가 100만 원 미만일 때는 중과상금을 적용하지 않죠. 그래서 이 중과상금은 지방세는 체납한 금액이 30만 원 이상일 때고요.
국세는 100만 원 이상일 때예요. 지금은 100만 원 미만이니까 가산금만 있지 중과상금은 절대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5번 관할 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할 세액이 5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그 세액 일부를 납부기 한 경과를 봐서 40일 내에 분납할 수 있다. 자, 물론 다 가왔는데 분납 기간이 틀렸죠. 재산세는 45일인데 종합부동산세는 2개월 내지 2개월 내에서 2개월 내 분납 가능합니다. 2개월 내. 그래서 정답은 잘못된 거니까 몇 번? 그죠? 5번이겠죠? 자, 이제 37번 갑니다. 다음은 자,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설명이다. 맞지 않는 겁니다. 1번. 자,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 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 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6억 원 초과된 자죠. 단 1주택은 당연히 9억 원이 초과된 자에 한정됩니다. 두 번째, 1세대 1주택자 중 5년 이상, 자 10년 미만 장기 보유자에 대해선 산출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액에서 100분의 10의 보유기간별 공제를 곱한다. 자, 이게 이제 두 개인데 두 가지가 있죠. 1세대입니다. 1주택이고 1세대 1주택이고 단독 소유가 돼야 돼요. 1세대 1주택이고 단독 소유한 경우에 두 가지 공제가 있어요. 첫째는 뭐가 있냐면 연령별 공제. 둘째 있는 게 장기 보유 공제. 이때 연령별은 나이가 최소한 만 60세 이상이어야 됩니다. 자, 장기 보유는 최소한 5년 이상 보유돼요. 5년 이상.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연령별 공제부터 가요. 나이가 60세 이상이다, 10% 공제. 65세 이상이다, 20% 공제. 70세 이상이다, 30%까지 공제가 됩니다. 대신 장기 보유요. 5년 이상 보유했다, 20% 공제. 10년 이상 보유했다, 40%까지 공제입니다. 지금 보니까 자, 뭐예요? 5년 이상 10년 미만 장기 보유 공제. 장기 보유니까 5년 넘었으니까 100분의 20이죠. 20%가 공제되지 10%가 아니에요. 그래서 100분의 20의 공제를 하게 됩니다. 2번 답. 3번. 자, 재산세 종합합산 과세 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국내에 있는 당해 종합합산 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 초과된 자예요. 그래서 주택은 6억, 종합합산 토지는 5억이에요. 네 번째,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부담 상환액은 100분의 150이에요. 그래서 주택도 마찬가지 무조건 전년도 금액의 100분의 150이 그 세부담의 한도가 됩니다. 자, 5번. 종합부동산세에서 토지의 공시가격이라 함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에 대해서 공시된 가격, 쉽게 개별 공시지가를 의미합니다. 정답이 2번이겠죠, 2번. 자, 이제 38번 갑니다. 자, 소득세법상 국유재산 양도에 대한 양도 소득세 과세에 있어서 국내 재산 양도세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 것은 뭐냐? 3번이 3번. 기준시가인데 기준시가는 정부가 고시한 부동산 금액이에요. 근데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에 있는 부동산까지 부동산 금액을 공시한다? 이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이 기준시가는 국내에서만 통용되는 거지 외국 거는 절대 통용되지 않습니다. 딴 건 다 준용해요. 뭐 과세표준, 뭐 비과세, 그 다음에 과세표준 계산 방법, 부당행위 다 가능한데 이 기준시가는 절대 적용할 수 없습니다. 자, 39번 갑니다. 자, 지방교육세에 대한 설명 중 가장 틀린 겁니다. 1번. 자,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형상에 필요한 지방교육 재정의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두 번째, 지방교육세는 목적세이며 독립세가 아니고 부가세입니다. 그렇죠?
세 번째, 지방교육세는 부동산 취득과 보유 시 관련된 세목이지 양도 관련 세금 아니에요. 네 번째, 표준세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답이 5번인데 취득세 납부 시 취득세 표준세에서 1000분의 22%를 빼서 산출된 금액, 단 유상거래의 경우는 해당 주택의 를 곱하기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이에요. 요까지 맞아요. 그래서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부과한다가 아니고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죠. 얼마요?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입니다.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100분의 20입니다. 그래서 정답 5번이겠죠? 자, 40번 갑니다. 자, 조세 중에는 본세에 부과되는 부가세와 병기된 세금을 구분한다. 다음 중 부가세에 속하는 것인데 죄송한데 이게 답이 없어요. 그죠? 3번 고칠게요. 3번이 기역, 니은, 늘인데 기역, 니은로 고칠게요. 니은을 좀 지우세요. 3번에 니은을 좀 지웁니다. 지워요. 그래서 기역, 니은로 바꿀게요. 그럼 부가세 두 개예요.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 이 두 개가 부가세죠. 대신에 그 디귿번에 있는 지역자원세에서 이건 병기된 세금이에요. 병기. 그래서 이건 병기고 문제가 없는 게 부가세니까 농어촌 특별세 기역번, 니을번, 지방교육세 이 두 개만 부가세에 해당하게 된다는 거죠.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이제 3회 통영 모의고사를 다 해봤는데요. 자, 이제 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그죠? 자, 고생하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 그 4회 때 동영상 다시 뵙도록 하죠.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